네, 현재 뭐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과열 상황을 지나가지고요. 이제 주도주가 좀 상실되면서 그 이제 특정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회전하는 양상, 그리고 이제 오르기도 좀 떨어지기도 어려운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과거에 익숙하셨던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옛날 같으면 뭐 유튜브나 이런 언론상에서 많이 그 부각이 되고 있던 종목들을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큰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, 사실 지금은 이제 너무 현란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제 시장 주도주가 그 특정하지 않고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,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이번 FOMC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로 나와 있는데요. 저도 뭐 큰 시장 컨센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고요. 지금 뭐 금리를 올리기도, 그다음에 금리를 뭐 내리기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랑 같이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조기에 중단을 시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금 국내 물가 압력이나 어떤 그 금융 환경을 생각을 하면 금리를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, 이제 국내 채권 시장 불안이라던가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이번 10월부터는 작년에 그 레고랜 사태 이후로 발행된 은행채 물량이 지금 가을부터 되게 많이 들어올 거라서 국내 채권 시장이 이제 이번 그 가을 추석 이후부터는 좀 연말까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은 주시를 하면서 한은에서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할 텐데, 어쨌든 한은도 뭐 이렇게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개인분들이 금리가 올해 연말 되면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채 매수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지고 뭐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채에서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사실 그 시장 컨센서스는 항상 틀리거든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리가 금방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연초 예상과는 달리 좀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흐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를 좀 금리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하시는 거는 조금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이 좀 들고, 지금은 단기채 금리가 훨씬 더 높고 장기채 금리는 낮거든요. 그래서 그 자본 차익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단기채 지금 5%로 나오는 금리로 계속 캐리 트레이드를 이뤄 가시면서 좀 현금 운용을 하시다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명확해지면 그때 좀 배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주식은 사실은 작년에 많이 좀 빠졌고 올해 이제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, 보통 낙폭의 한 절반 정도에 되돌리는 반등은 되게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1차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주식 자체가 되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.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될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뭐 내년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도 많으시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은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그 증가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여기서 또 빠진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, 근데 하지만 또 주식의 비중을 확 줄이시도 마시고, 일정 수준의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액티브하게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실 그 시장 상황 변화가 되게 빠르고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라갈 종목을 계속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집중 투자 비중을 좀 계속 오래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그 종목 선택을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좋으시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2차 전지 섹터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상승이 일어나고, 그다음에 향후 몇 년간 굉장히 좋은 업황에 있다라는 거는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. 하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과율로 치달았고 또 너무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건 명백하지만 그 앞으로의 업황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국내 2차 전지 가격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수준이고, 그리고 여름에 좀 과열됐던 그런 쏠림 현상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2차 전지 주식은 뭐 앞으로도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조금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뭐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으라면,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고,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거로 한다 그러면, 사실 노동 공급에 대한 부족은 이제 AI나 로봇 이런 것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기후 변화랑 인구 구조가 되게 긴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는 그런 관련된 업종들도 사실 오래가는 긴 테마입니다. 그래서 투자자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, 뭐 AI나 로봇도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언제든 향후 몇 년간 계속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제2차 전지처럼 장기 성장할 섹터냐? 그거는 분명하고요. 근데 이번 여름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라야 되느냐? 그러니까 여름은 너무 이제 좀 그 과도했기 때문에 로봇도 그렇게 과도하게 될 거다,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 좋은 섹터인 거는 맞고요. 근데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아무리 전망이 좋더라도 단기적으로 과열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시장에 관심이 너무 크게 쏠리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에서 경험하셨듯이 로봇도 뭐 그런 과열이 생기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. 장기 선택성이 있더라도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8월 이후에 시장이 좀 주춤하고 9월 달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,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서라기보다는 향후 상황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큰 배당을 기대할 수 있거나, 좀 안정적으로, 그 다음에 좀 수급상 조금 그 주식이 좀 바닥에 깔려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 국내 주식시장이든 해외 주식시장이든 어떤 방향성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고배당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접근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지금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좀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,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전 세계 경제가 서비스 경기랑 그다음에 실물 경기랑 이게 분리됐어요. 그래서 서비스가 좋을 때는 실물이 안 좋고, 또 실물이 좋을 때는 서비스가 안 좋고, 이렇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경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가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작년에 리오프닝 이후로 되게 가파르게 치솟아 올랐던 서비스 경기는 지금 피크를 치고 가라앉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작년하고 올해 힘들었던 실물 경기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미국 주시장보다는 국내 주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요. 이유는 이제 미국 주시장은 아무래도 서비스 경기 위주고, 이제 국내 주시장은 제조 경기 위주이기 때문에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전망이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를 확인해 보는 게 올해 4분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현재 가장 그 제조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에서 최대 리스크는 이제 중국 경제입니다. 그래서 중국 경제도 지금 약간 위험해 보이지만 바닥에서 조금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중국도 추석이 좀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중국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중국 경제가 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 양상을 좀 보시는 게 내년 장을 판단하는 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 뭐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이제 금리가 금방 떨어지지 않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일단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현재 수준에 보고 있는 높은 물가, 높은 금리가 당분간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금리가 예전처럼 제로금리나 초저금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놓고 본다 그러면 금리라는 게 모든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의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올라간 금리만큼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대체 투자든 모든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빨리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그 패턴을 반복하는 양상도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올랐고, 그리고 이런 그 고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나 테마주나 뭐 대체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어요. 근데 이런 거는
그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내년부터는 궁극적으로는 좀 높아진 금리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좀 조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때 어떤 자산이 더 안전할 것인가,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올해의 흐름이 내년 내로 지속된다고 놓기보다는 좀 새로운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방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지금 그 약간 뭐 특정한 주도 섹터가 없이 좀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일단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는 항상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을 때부터는 조금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기 좀 어렵고요.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내년 아마 1월, 2월 때부터가 좀 방향성이 선명해질 거예요. 그래서 뭐 짧게 보면 3개월, 길게 보면 한 3, 4개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느 좀 방향성을 좀 갖기보다는 좀 특정 레인지 안에서 박스권을 보이면서, 그리고 주도 섹터가 나오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섹터로 시장이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.